연이은 목회자 성추문의 교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굿TV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수영, 헬스, 요가 등 레포츠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꿈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굿TV가 선교사역 후원을 위한 굿카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성직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률은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목회자가 자신이 위탁보호하는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는데요.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소속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단 차원의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11개 연의 자격심사위원장, 재판위원장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각 연의 책임자들은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교리와 장정의 근거에 연회 소속 목회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일탈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먼저 정말 새로운 갱신과 도덕 재무장들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이런 제재 규정을 각 연회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최근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28가지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목회자 윤리강령에는 목회자의 성윤리를 비롯해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 목회자의 경제생활, 사회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겼습니다. 기윤실은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각 신학교마다 목회자 윤리강령을 반영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독교 윤리 교육을 조금 등한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도 보완하고 또 인성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목회자 윤리에 대한 한국교회 전반의 인식이 제고되고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김윤수입니다. 굿TV와 카이 글로벌 창업보육센터는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발굴하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을 진행 중입니다. 18일 세종학교에서 열린 예선전은 사전 심사를 거쳐 교육, 여행, 모바일, 빅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내세운 20개의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카이 글로벌 창업보육센터 데이비드 옥 대표,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 EMC 마케팅 윤소희 대표, 한국외대 손원민 박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창의성과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을 심사했습니다. 데이비드 옥 대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업가가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7월부터 12주간 크리스천 CEO들에게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이후 9월 본선을 거쳐 10월 최종 우승팀을 가릴 예정입니다. 최종 우승팀에겐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우연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미시시피호가 부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해 북한이 핵 보복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은 무자비한 핵 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위는 또 앤더슨 공군기지 등 미국의 군사기지가 우리의 정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2011년 체결했던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해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어 앞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투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의회 및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삼성의 MOU 철회는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엔진 정지와 같다며 새만금 투자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전 간부 K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K씨는 지난 14일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비자금 의혹 자료를 빼돌리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에 끼워 넣어 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수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열린 재판에서 한센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정관수술과 낙태수술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한센인 측 변호사는 국가는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 강제 격리 수용, 단종, 낙태, 학살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사는 한센인의 아픔엔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위로는 특별법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25일 마지막 재판을 열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당선인 비르지니아 라지는 투명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로마를 재건할 것이며 로마 시민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라지의 당선은 각종 비리로 얽혀있는 기성 정치인에 실망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탈리아판 트럼프 현상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바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꿈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예배가 없는 평일에도 수영장과 헬스장을 찾는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을 동력으로 이제는 성숙을 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는 꿈의 교회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꿈의 교회는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남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모토로 사역해왔습니다. 설립 24주년을 맞은 올해엔 교회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갖게 해주고 또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그 꿈이 소유되도록 만들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고 이루어나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꿈의 교회는 수영장이 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레포츠 센터에는 수영, 헬스, 요가 등 운동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교회 성도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찾는 시설이 됐습니다. 세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회 안과 바깥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두 가지 기둥으로 사역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특징입니다. 김 목사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방법은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사역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불경기나 또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의 생각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건 당연한 당면의 과제니까 계속해서 그 문화사역을 저희가 감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중 목사는 또한 교회 성장을 넘어 성숙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굿티비가 신한카드와 함께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힐 굿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굿 신한 스타일 S카드는 기존 카드가 갖고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누리면서 굿티비가 펼치는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전 세계 3천여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 및 자립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또한 탈북자 사역을 펼치는 선교사들과 국내 다문화 빈곤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문의는 ARS 전화 080-700-6042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난민 자격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는 1103명으로 2014년 1282명보다 17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정착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제외됐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전국적인 기도운동으로 확산됩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20일 전국지역 기도회 위촉식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을 기점으로 전국 36개 지역에서 평화통일 기도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동에서 선교사 3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동 지역에 성경을 전하는 바이블즈 포 미디이스트에 따르면 3명의 선교사가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인 IS에 납치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납치된 선교사는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무슬림으로 현지 무슬림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신대 총장 선거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이어 20일 열린 이사회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의 불참한 이사들은 총장 추천위원회가 예비후보 선출 과정에서 왕대일 교수를 떨어뜨린 것이 부당하다며 총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동문들도 총장 추천위원회의 자격 검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